늦은 저녁. 혜주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나 좀 제발 살려주라. 네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주면 돼. 그거 안 어렵잖아.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잠깐 미쳤었나 봐. 너같이 착한 아이를 버리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사람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잖아. 제발. 진짜 웃긴다. 이제 와서 반성했다고 무릎 꿇으면 뭐가 달라져? 그러게 내가 붙잡을 때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어. 다신 보지도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매몰차게 가버리더니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나니까 뒤늦게 후회가 되나 보지? 네 꼴이 너무 웃기지 않니? 새 주인 찾은 개처럼 달려갈 땐 언제고 내가 그렇게 우스워? 실수라고 했잖아. 단칼에 거절만 할 게 아니라 자존심 센 남자가 너희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 인정하고 빌면 용서해줄 생각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언젠 야망 있는 남자가 좋다며. 남자라면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며. 우리가 파혼한 지 오래 지난 것도 아닌데 충분히 시간 되돌릴 수 있잖아. 반성하는 사람 꼭 감방 들어가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우리 엄마 죽는 꼴을 봐야 네 분이 풀리겠냐고. 뻔뻔한 새끼.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너란 새끼를 알지 못했던 시간만을 바라니까 그 입 다물어. 딴 년 생겼다면서 파혼한 게 중요하지 얼마나 지났는지가 중요하니? 꿈도 네가 품을 수 있는 그릇에 맞게 크게 꿔야 꿈이지. 그건 객기야. 막말로 네가 그년이랑 같이 뭘 하면서 뒹굴었던지 간에 내가 알게 뭐니? 너랑 난 이미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이럴 시간에 형사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설득을 해보던지 평생 도망자 신세를 지던지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찾아. 유혜주, 너 진짜 이렇게 독한 애였어? 우리가 같이 사랑했던 시간, 그 시간들은 기억에 없는 거야? 나한테 진심이었긴 했니? 진심이었다면 어떻게 조그만 정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어? 나한테 이럴 수가 없는데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다 알면서 실수했던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날 버린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아. 남들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리라도 한 거야? 뭐라 했던지 간에 그거 다 진짜 아니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바람 피우고 두 여자 사이에서 계산했던 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거 빼면 하늘에 맹세하고 잘못한 거 없어. 제발 믿어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도망자 신세로 살고 내가 왜 경찰서를 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차라리 남은 인생 너한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용서 빌면서 쥐 죽은 듯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서 살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지금 어디서 진심이라는 말을 꺼내? 내가 널 몰랐듯이 너도 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나 보지. 허황된 욕심에 사로잡혀 지 사람 다 버리는 건 괜찮고 쓰레기 빠른 손절하는 건 안 괜찮다고 하고 싶은가 본데 누구든지 간에 그딴 뻘소리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정신 차려. 아이씨, 홍서희 그년이 다 지어낸 얘기라고. 솔직히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냐? 걔처럼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여자 잘 만나서 팔자 바꿀 수 있다면 누구라도 나처럼 했을 거라고. 너한테 파혼하자 하면서까지 여자 갈아탔었는데 여길 찾아오고 싶었겠냐? 내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렸으면 너를 찾아올 생각을 하겠어. 널 버린 벌은 두말하고 받을 준비되어 있는데 짖지도 않은 마약이니 횡령이니 꽃뱀이니 그딴 수식어 달려가면서 벌 받기는 죽어도 싫어. 그런 년인 줄 알았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거라고. 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고 내가 바보같이 놀아난 거라니까. 나도 억울하다고. 그런 거 할 사람 아니고. 혜주, 너랑 내가 언제까지 만났고 어떤 사이였는지에 대해서만 말해주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진짜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야. 믿었던 친구놈이나 가족들이나 뒷돈 받은 건지 잠수 타버리고 나 혼자야. 혜주야. 나 도와줄 사람은 진짜 너 하나뿐이야. 지금의 날 못 믿겠다면 아니 그년이 나타나기 전에 날 믿어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좋았어. 처음 만났던 순간들, 진심을 느꼈던 시간들을 생각해봐. 오전 출근 시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 유혜주라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가르쳐주시는 대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게 준비해서 들어왔어야지. 회사에 와서 배우면 어떡하나. 학교도 아닌데 돈을 주면서 가르쳐줄 필요는 없지 않나? 하하, 농담이야 농담.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분위기 풀려고 그런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서로 기분 나빠지기 전에 알아서들 잘합시다. 한대리가 선임이니까 혜주씨 업무 방식에 대해서 좀 알려줘요.
요즘 신입들은 조금만 힘들면 참을 생각도 안 하고 그만둬버리니 우리 한대리가 직급은 대리인데 막내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잖아. 좀 웃기도 하고 나처럼 농담도 하고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정을 붙일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딱딱하면 못 써. 하하, 이번엔 혜주씨 잘 구워 삶아서 버티게 해봐봐. 막내 탈출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훈이라고 합니다.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혜주씨 선임이라 아마 저랑 가장 많이 붙어 일을 하실 텐데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어보라고 알려준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기 눈치 보여서 넘어갔다는 게 더 용납하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 그럼 호칭은 선배님이라고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라... 그냥 한대리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제대로 주어진 업무만 하시면 저도 딱히 태클 걸 일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업무에 필요한 대화가 아니라면 되도록 삼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만 주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대리도 참 그러지 말라니까. 혜주씨도 얼마 못 버티겠네. 남자 사원들한테만 그러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참 모든 사람을 싫어하나. 이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건지. 에휴, 참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혜주씨가 이해해요. 나는 한대리처럼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니까 한대리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서 털어놔도 돼. 이 오빠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하하하하. 김 과장님, 회사 내에서 호칭 정리 똑바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오빠라뇨. 아이고 상무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저 농담입니다요. 혜주씨가 첫 출근이기도 하고 또 한대리가 워낙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주책을 좀 부려서라도 가볍게 전환 좀 해보려고. 저 원래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상무님. 아무리 농담이더라도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 앞으로 더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혜주 씨, 잠시 저 좀 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 엥? 상무님께서 혜주 씨를 왜 따로 부르시지? 설마 내가 농담한 걸로 기분 나빴는지 물어보려 하시는 건가? 한대리,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신기하긴 하네요. 저도 한 번도 상무님이랑 독대한 적이 없는데. 오빠, 회사에서 모른 척 한다더니 날 따로 부르면 어떡해. 남매라고 아주 광고를 해, 광고를 해. 티 안 나지 않았어? 일부러 더 딱딱하게 진짜 아래 직원 부르듯이 했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챘을걸. 회사에 첫 출근한 신입사원이 상무님을 만날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고. 지나가다 마주쳐도 상무가 일개 직원을 일일이 아는 것도 신기한데 신입사원 이름까지 알고선 따로 부른다고? 대놓고 동생이라고 해버리지 그래? 아니, 김 과장이 너한테 자꾸 농담이랍시고 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신입사원들이 그만뒀던 이유가 한대리 때문이 아니고 다 김 과장이 오빠라 불러라 하면서 찝쩍거려서 그런 거라고 소문이 자자하단 말이야. 너도 조심해. 내가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인 줄 알아? 딱 봐도 그런 사람 같았어. 멀쩡히 자기 일하는 한대리님한테 트집 잡기 바쁘고. 어쨌든 그 정도 눈치는 나도 있으니까 오빠나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조심 좀 해줘. 괜히 낙하산이네 뭐네 그런 소리 들을까봐 일부러 똑같이 채용 면접 보고 입사한 거라고. 에휴, 알겠어. 앞으로 더 조심할게. 그래도 뭔 일 생기면 바로 얘기하고. 고생해. 몇 달 뒤. 이번에 회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마케팅 팀에게도 큰 기회가 온 거야. 그만큼 믿으시니까 맡겨주셨으니 자부심을 갖고 꼭 성공시켜야 해. 알겠지? 정신 똑바로 차려. 특히 혜주 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이름 올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니까 괜히 의견 내지 말고 옆에서 자질구레한 뒷일이나 하면서 회장님 심기 안 건드리도록 주의하고 곧 회의 시작하면 회장님 오실 테니까 인사부터 싹싹하게. 말 안 해도 알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조금 늦었죠? 미안해요. 개발팀에서 살짝 지체되는 바람에. 오셨습니까, 회장님? 저희 마케팅팀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사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만나주시지 않아도 저희가 회장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어찌 이렇게 친히 와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허, 이런 과한 아부는 너도요. 그닥 크지도 않은 회사에서 회장이라고 불리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나아식품의 미래가 달렸다고 할 정도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라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맛도 보고 회의도 참여하면서 의견을 나눠보는 거랍니다. 부담스러울까 알지만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 양해해 주길 바래요. 그런데 회장님, 말씀 중에 외람되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걸요. 이번 프로젝트가 김을 세계화시키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김은 한국에 흔하디 흔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닥 메리트도 없는데 왜 하필 김인지도 궁금하고 또 회장님께서 개발 중에 있으신 것 중에 하나가 김의 새로운 맛을 입히는 건데 비빔밥 맛, 고추 맛, 김치 맛 등 한국 전통의 맛을 입힌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의 맛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익숙해서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한대리 눈치 없게 왜 이래 진짜. 설마 회장님이 그런 생각도 안 하셨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있으니까 도전하시는 거 아니냐고. 꼭 열심히 해보자고 같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산통 깨는 소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 사람이 왜 이렇게 매사가 삐뚤어졌어? 이럴 거면 참석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아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팀원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겁니다. 저를 탓하시고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제가 끝나고 다시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저도 솔직히 의아하긴 했거든요. 김은 김이라서 맛있는 거잖아요. 다른 맛이 나는 김이 상상이 가지 않는달까? 제가 듣기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은지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하던데 굳이 김의 맛을 바꿔가면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해야 할까요? 물론 요즘 K푸드네 뭐네 하면서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지만 김이 과연 회장님의 말씀처럼 나아식품의 미래를 걸 만한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유해주 씨, 지금 상황 파악 못해?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의견을 말하나? 이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숨 죽이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혜주 씨가 뭘 안다고 나서길. 한대리도 그래. 우리 회장님이 어떤 분이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서니까 이를 추구하시는 거지.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텐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회장님 생각을 가로막아. 주제를 알고 가만히 쥐 죽은 듯이 있는 것도 사회생활 방법 중 하나라는 것도 모르고 입사했어.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둘이 쌍으로 왜 이러는 거야? 계속 딴지 걸면서 쓸데없는 의견들이나 내놓을 거라면 분위기 망치지 말고 자리 비키는 게 낫겠네. 아, 뭐해? 당장 나가지 않고. 나가야 할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김 과장 같은데 분명히 말했죠. 여러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니 주저없이 말해달라고. 김 과장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내 의도와 생각을 틀렸다고 보여주는 것 같네만.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도 윗사람에게 아첨 떨며 자리 유지하는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참 실망스럽네. 이 회의의 주최자이자 회사 대표로서 말하네만 나는 같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성공시킬 팀원들이 필요하지 비행기나 태우기 급급한 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 과장이 더 이상 분위기 흐르지 말고 이 자리를 좀 피해줬으면 좋겠네. 예? 회장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저는 그저 이 프로젝트 말고도 다른 업무들도 많을 텐데 김 과장이 다른 곳에서 힘을 써주었으면 좋겠군. 앞으로 두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해 뭐라 하지 말게. 뭐든 내가 그렇게 하라 지시했을 테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회의 계속해야 하니 이만 나가주시게. 두 사람은 아까 하던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나도 그 부분을 가장 걸려했는데 머리를 맞대면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나타나니 너무 반갑구만. 네, 물론입니다. 사람 생각이라는 게 다 똑같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달 뒤. 다들 한동안 자료조사하고 PPT 만든다고 야근하느라 고생했다 들어서 자리 한번 마련했으니 오늘 부담 갖지 말고 많이 먹어요. 아, 저희만 일한 것도 아닌데
상무님께서 일개 직원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실지 몰랐거든요. 두 분이 많이 도와준 덕에 다르게 도전해볼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테스트 진행 앞두고 있고 큰 산 하나 넘었으니 회장님께서 두 분께 얼마나 고마워하시는데요. 어른도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회사 경영에선 직급이 있어도 일에 있어선 직급이 필요 없는 법이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 테스트 진행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맡아서 할 팀이 필요한데 그 팀을 한 대리가 맡아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회장님과 제 생각이에요. 한 대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제가요?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사람들을 이끌기엔 경력도 적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실 텐데요. 우리 회사가 엄청난 대기업도 아니고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경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 맞다는 판단이 설 땐 밀어붙이는 강단도 갖고 있는 한 대리가 제격이라 생각이 되는데 한 대리가 아니라면 누굴 믿고 맡기겠어요? 안 그래요? 맞아요, 한 대리님.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도움되는 것도 없는 저도 믿고 이끌어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진짜 한 대리님 아니었으면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특히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김치맛과 다른 맛을 입혀 혼란을 주지 말고 무난한 김맛에 후레이크를 첨가하는 식으로 소비자의 취향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특징을 살려서 수출하는 동안에도 고유의 맛에 변화가 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으로 가져가면서 김으로도 3분 카레처럼 간단 조리식품을 만들어서 누구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도 한 대리님이 추진하셨고요. 해주 시간엔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추렸을 뿐인데요, 뭘. 그렇게 칭찬받을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팀장이라는 직급을 맡아도 될지. 정말 부족하겠지만 믿고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하, 이제 한 팀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회장님 지시사항도 전달했고 팀을 맡아 이끌겠다는 확답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고 이만 일어날 테니 두 분이서 더 편하게 먹도록 해요. 벌써 가시려고요? 아직 드시지도 않았는데요? 하하, 원래 상사는 이런 자리에 오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말 딱 했으면 눈치껏 일어나야죠. 앞으로 팀원 계속 채워줄 테니 두 분이 조금만 더 고생해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말씀하시느라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좀 드시고 가시지. 참 이렇게 보면 윗사람 아랫사람 양쪽으로 신경 써야 하고 저 자리도 힘든 것 같아요. 그죠, 한 팀장님? 조금 올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감투를 쓰게 되면 그에 따른 불편함은 당연한 거죠. 그걸 불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련하시겠어요. 참 처음부터 느꼈던 거지만 재미없어요.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회사에선 그러려니 했는데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무슨 재미로 사시는 건지. 원래부터 재미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혜주 씨한테 실수할까봐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뿐이지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입사한 첫날도 딱딱하셨거든요. 2번 조심하려 했다간 얼어붙어서 제대로 숨도 못 쉴 것 같은데요. 같이 붙어서 일하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제가 원래 낙천적이기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해 안 하는데 남들이 보면 팀장님이 저 싫어하는 줄 알겠어요.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 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밝고 이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뭐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좋았고 모르는 게 있다면 당당히 밝히고 배우려는 모습에 눈길이 갔고 꾸중을 들어도 시무룩하지 않고 더 의지를 다지면서 도전하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눈치 보기만 바빴는데 당차게 혜주 씨는 회장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혜주 씨를 주시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걸요. 제 마음이 그렇다 해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담을 느낄까봐 선 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서고 있던 게 딱딱하고 차갑게 보였고 정없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는데 싫어해서 그랬다는 오해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그게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오해하시는 게 싫어 제 마음을 말하는 것뿐이지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팀장님이 먼저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아무리 차갑게 대하셨어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셔도 그냥 좋았거든요. 무심하게 챙겨주는 것도 좋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다. 맡은 일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내 일처럼 하는 게 진짜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도 팀장님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사귈래요? 네? 혜주 씨. 서로 좋아하는데 설마 거절하시는 건 아니죠? 사내 연애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것 때문에 팀장님 놓치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 팀장님 마음까지 알게 된 이상 모른 척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팀장님 저랑 만나요. 혜주 씨, 이런 건 제가 말해야죠. 혜주 씨가 저한테 만나달라고 해버리면 제가 용기 내서 말해버린 건 다 묻혀버리잖아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혜주 씨, 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 야망은 아직까지 변함없어요. 그 정도로 그것만 바라보면서 악착같이 살아오던 사람인데 혜주 씨라는 사람한테 자꾸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허전하고 보고 싶고 일 생각이 아니라 혜주 씨 생각만 하고 있는 스스로가 신기할 정도로 내게 큰 부분을 차지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주 씨, 나랑 만나줄래요?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최선이라는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떡하죠, 팀장님? 지금 팀장님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원래 아무 생각도 목표도 없는 사람보다 정확한 꿈과 야망 있는 남자가 더 좋거든요. 앞으로도 팀장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2년 뒤. 야, 요즘 아리나 클럽 물 좋아졌다는데 오늘 어때? 주말 대낮에 클럽 가자고 전화하는 미친 새끼가 어디 있냐? 나 오늘 혜주랑 드레스 투어 가기로 한 날이라 안 되니까 다른 놈 찾아봐라. 웃기고 있네. 지가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다고. 그런 놈이 저번 주에 싫다는 사람 룸살롱까지 끌고 가냐? 어울리지도 않는 결혼 앞두고 설레하는 새 신랑 코스프레 하지 말고 오늘 왜 안 된다는 건데? 진짜 이유가 뭐야? 아 진짜 드레스 투어 때문이라니까. 다른 건 다 혼자 해도 드레스 투어는 신랑이랑 같이 가야 한다면서 예전부터 얼마나 징징거렸는데. 나도 가기 싫어 죽겠으니까 염장 그만 질러라.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가 이런 기분인가 싶다. 야, 그래도 참 너도 대단하다.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감쪽같이 할 수 있냐? 그 회사에서 썩을 게 아니라 이참에 배우를 해보는 게 어때? 솔직히 너 그 회사 딸내미인 거 진작부터 알고서 작업친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 척 끝까지 속이면서 결국엔 결혼까지 하는 거 보면 내 친구지만 진짜 소름 돋는다니까. 혜주 씨만 불쌍하지 뭐. 뭐래,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티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건 지들 생각이지. 조그만 관심 갖고 보면 가족인 거 다 눈치 깔걸. 일개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입지 두터운 게 어디 흔한 일이냐. 당찬 애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뻔한 거지. 그리고 내가 일은 진짜 열심히 하긴 했으니까 다 속인 건 아니잖아. 막말로 걔가 회장 딸내미인 거 알고 작업친 게 맞긴 하지만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 거고. 여자를 가지면 회사도 내게 될 건데 일찍부터 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한 게 뭐가 나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 다 그런 셈이지. 계산적인 새끼. 이래서 똑똑한 새끼들은 무섭다니까. 이런 걸 속물이라 해야 하는 거야? 뭐라 해야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 맞아서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회사 대표의 딸이었고 놀랐지만 지금까지 서로 주고받은 사랑은 진심이었기에 결혼까지 준비한다는 그 드라마 같은 내용이 한도훈 머릿속에서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걸 알면 다들 얼마나 놀랄지. 지금까지 안 들킨 거 끝까지 잘 지켜서 결혼 성공해라. 속물이 아니라 야망이 큰 거지, 안 그러냐?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 돈 한 번은 만져봐야지. 자고로 큰 꿈을 가져야 큰 물에서도 놀 수 있는 거다. 아, 이왕 회사 대표 딸일 거 조금 더 큰 회사였으면 좀 좋아. 내 스펙에 그나마 들어갈 수 있던 게 그 회사라서 들어갔다만 여기서 만족을 해야 하는 건지.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네. 보기 겨운 소리 하고 있네. 그래도 너 처음 입사할 때보단 회사 많이 컸잖아.
들어보니까 저번에 새로 명랑김인가 출시한 것도 반응 좋다더만. 그럼 혜주씨 놔주고 다른 여자 찾아보던지. 너는 남자 새끼가 배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 혜주가 나한테 푹 빠지도록 2년을 공들였는데 너한테 눈길이나 주겠냐? 꿈 깨라. 그나저나 클럽 얘기나 자세히 해봐. 물이 뭐가 어떻게 좋아졌는데 그래? 안 간다고 단칼에 거절할 땐 언제고 왜 물어봐? 아, 네가 얘기 꺼내니까 몸이 근질거리잖아. 아예 안 들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도 결혼하면 같은 집에 있어서 다른 여자랑 몸 섞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 할 텐데 지금이나 자유롭지 언제 또 자유롭겠냐? 역시 그래야 내 친구지. 난 또 결혼한다고 되도 않는 소리 찌꺼리길래 차단할까 싶었잖냐. 키키, 완전 탈 아이돌급 여신들 출몰했단다. 들리는 소문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잣집 딸내미라던데 혹시 아냐? 식장에 손잡고 들어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른다던데 나 따라갔다가 신부 얼굴이 바뀌게 될지. 비싼 척 튕기지 말고 오늘 같이 가던가. 아이씨, 왜 하필 오늘이야. 당장 한두 시간 후면 만나러 가야 하는데 갑자기 뭐라 변명을 대야 하냐. 골치 아프게. 삐지면 달래줘야 하는데 그것도 귀찮은 짓거리란 말이지. 아, 일단 끊어봐. 아프다고 하던 뭐라 하던 핑계 대볼 테니까. 오케이, 알겠어. 이따 보자. 여보세요? 혜주야. 아, 어떡하지? 오빠?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밤새도록 토하고 열나고. 집에 있는 약은 먹었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더 미리 연락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정신이 좀 들어서. 어머, 많이 아파? 어떡해, 내가 지금 갈까? 아니야, 괜찮아. 괜히 왔다가 너한테 옮기기라도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나 때문에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너가 아픈 건 못 참는 거 알잖아. 정 안 되겠으면 와달라고 연락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오늘 드레스 투어 같이 가기로. 오빠 바보야? 지금 오빠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그깟 드레스 투어가 문제겠어? 그딴 건 나 혼자 가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약 챙겨 먹고 쉬고. 도저히 못 참겠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바로 갈 테니까. 알았지? 아, 우리의 결혼식인데 혜주 혼자 보내게 돼서 정말 미안해. 이해해줘서 고맙고 조심히 잘 다녀오고. 기침도 심해지는 것 봐. 말 그만하고 오빠 나 정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빠 몸 먼저 걱정하자. 응? 아픈 데는 푹 쉬는 게 최고니까 얼른 자. 혼자 잘 다녀올 수 있어. 이미 예약 다 해놔서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내가 가서 보고 대충 골라놓을게. 나중에 선택만 같이 하면 되니까 진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몇 달 뒤. 아들, 잠깐 통화 되지?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일이 있는 건 아니고 혜주랑 결혼하는 거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물론 니들 이미 준비 꽤 한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품기엔 회사가 영 시원치 않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리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더 잘난 여자가 또 있는데 먼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섣부르게 코 깨이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엄마가 좀 알아봤는데 그 회사에서 계속 해외로 진출할 도전을 할 모양이던데 그게 어디 쉽니? 문턱에서 넘어지기만 수만 번째라더라. 그게 그렇게 쉬었으면 개나 소나 다 해외로 나가지. 조마 터진 우리나라에서 경쟁하고 있었겠어? 잘난 여자? 지금 서희 얘기하는 거 맞지? 몇 달 전에 클럽에서 만났다는 여자. 그래, 매운 라면으로 대박친 회사 첫째 딸 아니야. 어쩜 될 놈은 된다더니 결혼 날짜까지 잡아둔 여자도 있는데 놀러간 클럽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의 여자를 만나게 됐니? 혜주 걔는 이 짝으로 택도 없던 애가 틀림없지. 이 정도면 하늘에서도 말리는 거 아니겠어? 혜주는 이름도 가물가물한 중소기업의 딸. 그것도 위에 오빠까지 있다며? 걔랑 결혼한다 해서 콩고물이나 떨어지겠니? 근데 서희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의 첫째 딸이잖니. 눈 감고 대충 덜어줘도 얻어먹을 게 훨씬 많을 텐데 생각이 조금만 있다면 서희를 택해야 하지 않겠어?
모전자전이라더니 내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다 엄마를 닮았네. 다른 엄마들 같으면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뭐라 했을 텐데 처음에 혜주 소개시켜줄 때도 시큰둥하다가 다니는 회사 대표 딸이라니까 물고 빨고 하더니 이제 서희 나타나니까 바로 갈아타기야. 그렇지 않아도 이 결혼 엎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일단 보험은 들어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 완전히 결정하기 전까지 냅두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외적으로 보나 금전적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서희가 훨씬 우세한데 그냥 정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했달까. 어머머,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여튼 정이 밥 먹여주니? 다 필요 없고 여자는 착오로 어디 데리고 다닐 때 부끄럽지 않으면서 남편이 뭘 하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그래야 능력 없는 부부 밑에서 크느라 피우지도 못했던 날개 마음껏 펼쳐서 날아다니지. 네 아빠가 집만 말아먹지 않았어도 너나 나나 고생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쎄 빠지게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이젠 좀 누구 덕이라도 보면서 살아야지 않겠니? 이왕 보는 덕 큰 덕이면 좋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보상받고 앞으로는 엄마나 나나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해주던 서이던 누구던 간에 그 집 돈은 다 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결혼만 하면 엄마 집부터 바로 사줄 테니까. 그래, 내가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들고 온 선물이며 입고 온 옷이며 그거 따져봐도 얼마 안 하더라고. 사람이 없어도 있어 보이게끔 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데 참 뭘 걸쳐도 후줄근한 것이. 말이 좋아 대표 딸이지 돈이 없는 게 딱 봐도 티가 나더라니까. 서희는 얼핏 봐도 부유한 티가 철철 나는 것이 돈 씀씀이만 봐도 사람 그릇이 보이잖니. 너한테 선물이라고 값 나가는 것도 너 얼마나 잘 사줬니? 해주 걔는 지금까지 만나면서 뭐 있었어? 없었지? 그것만 봐도 엄마는 서희 편이야. 나중에 결혼하기라도 하면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겠어. 안 그래? 하긴 해주 걔는 아버님이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그런지 근검절약이 몸에 밴 스타일이잖아. 검소하고. 어쩔 때는 얘가 일반 여자랑 다를 게 뭔가 할 때가 많았지. 서희는 지금도 엄마한테 주라고 굴비며 뭐며 선물도 여러 번 했고 내가 속물이라서가 아니라 참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쓸 땐 써야 하고 돈은 쓰라고 있는 것 같아. 그치? 내가 돈 생기기만 하면 다 어디다 쓰겠어. 나랑 엄마한테 쓰지. 지금까진 써봤자 쥐꼬리만한 월급이었지만 이젠 그 단위가 달라진다 이거야. 내가 진짜 우리 아들 때문에 산다. 노후에 팔자 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가 싶다. 내가 딴복은 없어도 자식복은 있다더니. 여자의 적은 다른 여자야. 괜히 착하게 끝내서 질질 끌지 말고 딴 여자 생겼다고 정냄이 뚝 떨어지게 정리해버려. 자존심 있는 애라면 알아서 떨어지겠지.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럼 누구 아들인데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 말고 조만간 좋은 소식 들고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내일 해주 만나서 끝낼 테니까. 다음 날. 오빠 갑자기 카페에서 보자 해서 놀랐잖아. 회사에서도 붙어있고 이따 오빠 집에서도 볼 건데 따로 시간까지 내서 할 얘기라는 게 뭐야?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던 건가? 해주야, 나 욕심 많고 야만 큰 놈이라는 거 알지?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 욕심도 많았고 그 점을 내가 좋아했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해해줄 거라 믿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우리 결혼하지 말자. 그냥 없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한 거야. 뭐라고? 오빠 지금 장난치는 거지? 서프라이즈 몰래카메라 뭐 이런 건가? 갑자기 결혼을 하지 말자니. 우리 식장이고 뭐고 예약해놓은 게 몇 개인데 당장 웨딩 촬영이 코앞이고 남은 잔금들까지 다 치렀어. 다음 달부턴 같이 집부터 합치기로 하고 신혼집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없던 얘기를 하자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식장이고 웨딩 촬영이고 예약 다 한 거 얼마 안 남은 거 다 아는데도 너랑 결혼하기 싫어진 걸 어떡해. 싫은데도 이미 해놨으니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 위약금을 물라면 다 물어줄 거고 네가 소송을 걸면 소송 비용 다 감당할 테니까 제발 파혼해줘. 진짜 웃긴다. 도대체 이유가 뭔데?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땐 이유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짜고짜 통보하면 나는 이유도 모르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인 거냐고. 말했잖아. 나 야만 큰 놈이라고. 야만 큰 놈이 파혼하는 이유가 뭐겠어. 너보다 더 조건이 좋은 여자가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내 발목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파혼 좀 해주라 제발. 그래. 너 야만 크고 욕심 많은 거 잘 알겠어. 근데 파혼의 이유가 다른 여자라고? 그것도 나보다 조건이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서? 너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했던 게 아니란 소리야? 지금까지 이 시간이 되도록 내 조건과 배경만 사랑했던 거냐고! 아 진짜? 똑같은 말을 몇 번 해야 알아먹는 건데 한 번에 못 알아쳐먹냐? 눈치가 그렇게 없어?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이 부족하면 눈치라도 좋던가. 그나마 남았던 정을 생각해서 좋게 끝내려 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아이씨 그래. 좋게 말해서 못 알아먹는 것 같으니까 이왕 끝장난 거 말해주자면 나 너 처음 입사한 날부터 회사 회장님이며 상무님이며 너 챙기는 꼬라지 보고 네가 그 집 딸이라는 거 눈치 깠어. 그래서 처음부터 작업 치려고 작정하고 무뚝뚝하게 챙겨주기도 하고 앞에서 알짱거린 거야. 꼴에 순수한 부잣집 딸년이라고 쉽게 넘어오더라. 덕분에 승진도 빨리 하고 좋았지. 솔직히 니네도 좋았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준 덕에 니네 아빠랑 니네 회사도 그놈의 김 프로젝트 성공시키지 않았냐? 서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었으니 아쉬울 거 없잖아. 그니까 이제 니 아빠 회사보다 더 큰 회사 딸이랑 결혼할 거야. 내 스펙 키울 때 연애하면서 데리고 다니기엔 좋을지 몰라도 결혼은 다르지. 니네 회사 같은 곳보단 더 큰 회사의 가족이 되는 게 훨씬 미래가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혜주야, 제발 좀 내 인생 발전 좀 하게 놔줘라 제발. 네가 한다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파혼만 해주라고 좀. 와, 이게 너 본 모습이었던 거야? 이게 진짜였니? 지금까지 숨기고 연기하느라 힘들었겠다.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와. 사람이 충격을 세게 받으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한다던데 딱 그 꼴이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널 왜 붙잡겠어? 걱정하지 마. 잡을 생각 1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늦기 전에 네 본 모습을 알고 정말 결혼을 하지 않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인걸? 내가 뭘 어떻게 하던지 간에 내 뜻에 따를 거라고 했으니까 위약금이며 파혼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내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어떻게 해서든 청구할 수 있는 건 다 청구할 거야. 소송을 걸 수 있다면 뭐든 찾아내서 걸 거야. 그건 알아도. 그래, 파혼해주겠다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파혼만 해준다고 확답을 해주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니네 회사에서 받았던 돈들 너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난 또 큰 곳으로 갈 텐데 그깟게 아깝겠냐?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서로 합의하에 파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다. 참, 몇 년을 만나왔는데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허탈하네.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 여자 이름이 뭔데? 얼마나 대단한 회사 딸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결혼까지 파혼해가면서 욕심을 내는 거니? 너도 참 너다. 이 와중에 그게 알고 싶니? 매운 라면으로 대박친 라면 회사 있잖아. 그 회사 첫째 딸이야. 너도 알지? 나도 생각이 있는 놈이니까 너 생각해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까진 굳이 말하지 않을게. 매운 라면 회사 첫째 딸이라면 설마 이름이 홍서희 맞아? 역시 너도 알고 있네. 그래, 누구나 들어도 다 알만한 회사의 딸이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 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하고 얘기 끝나고 회사 들어가면 사직서도 낼 거야. 이제 서희랑 결혼하면 그 집안 사람인데 그 회사를 다니게 될 텐데 니네 회사에 있긴 좀 그렇잖아. 홍서희. 홍서희였구나. 둘이 잘 어울리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귀담아 듣지 않겠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을 거야. 크던 작던 기업들의 자녀들은 웬만해선 서로 다 알거든. 예정으로 경고 하나 해주자면 넌 지금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분명히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야.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 네 바램대로 잘 되나 어디 한번 같이 지켜보자. 다시 현재. 예전 일 들먹이지 마. 뇌를 꺼내서 태워서라도 다 잊고 싶은 기억들이니까.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했지. 경고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빨리 파혼하겠다는 대답만 하길 기다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명해. 내가 네 앞날이 뻔히 보이는데도 굳이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는 네 욕심에 스스로 날아가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 어때?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복수할 수 있다는 게 멋지지 않아? 경영에는 관심 없는 나도 알 정도로 홍서희 언닌 이미 유명했어. 마약 공급책에 중간에서 돈도 빼돌리고 노래방 죽순이로 소문이 자자했거든. 노래방에서 얼마나 많은 도우미들과 잠자리를 가졌는지 성병 때문에 산부인과 VIP라던데 넌 괜찮니? 아마 숨겨놓은 애도 여러 명이고 네가 그렇게 욕심내던 그 집안에서도 내놓은 지 오래라던데. 축하해. 네 인생 네 손으로 정성스럽게 완벽히 말아먹었어. 하긴 몰랐으니까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파혼에 따른 비용들 내겠다고 소리쳤겠지만 그때 그 돈이라도 받지 말 걸 그랬나 봐. 지금부터 나갈 돈 천지일 텐데 말이야. 그 언니한테 받았던 모든 것들 다 토해내야 하잖아. 마약 공급으로 빼돌린 돈으로 사준 걸 텐데 그런 줄도 모르고 좋아했을 네 모습 참 한심하다. 한도훈 씨, 더 도망가지 마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서해 가서 하시죠. 여기 더 계시면 가중처벌 되실 수 있습니다. 야, 유해주, 너 그새 신고했냐? 부탁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런 잘못도 하질 않았는데 내가 왜 경찰서를 가냐고. 이거 놔. 이러고도 당신이 경찰이야? 선량한 시민한테 이래도 돼? 내가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어딜 잡아? 집 앞에서 범죄자 새끼가 내 딸한테 난동을 부리길래 신고했다만 그 범죄자가 자네였나? 더러운 꼴 더는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내 딸을 생각해서 가만히 있으려 했더니 니깟 놈이 우리 집을 만만하게 여기고 뻔뻔하게 더러운 면상을 들이밀어?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회장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주와 장인어른께 큰 잘못을 했었지만 어리석은 남자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다 홍서희 그년한테 놀아난 겁니다. 제가 다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으니 제발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 입 닥치지 못해? 네가 뭔데 나를 장인어른이라 불러? 난 너 같은 사위를 둔 적도 없고 내 귀한 딸 줄 생각도 없으니 아는 척도 하지 말게. 어디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어리석음이란 단어로 포장을 하려 들어. 어리석음도 죄가 되는 세상이니 곱게 보내줄 때 순순히 인정하고 형사님 따라가게.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이 말을 무시한다면 그땐 온전히 걸어갈 수 없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 내 소송권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괜히 서운하네. 내가 뭘 하든지 따르겠다는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어? 위자료 두둑히 줄 준비하면서 잘 조사받아봐.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무죄라는 것만 밝혀지면 너 가만히 냅둘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소송이야? 걸 건덕지나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무죄라는 것만 밝혀지면 너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기다려!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할 거라고!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사이인 건 다들 알고 있던 사실이죠. 예식장과 웨딩 촬영 예약에 신혼집 계약까지. 이 정도면 거의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더라고요.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했고 이에 더불어 제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 고통에 대한 청구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승소했죠.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 참 시원씁쓸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마약 검사 결과 반응이 음성으로 나와 직접적으로 투여하지는 않았지만 소지 및 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 하고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아마도 제기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 여자의 사건이 기사화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막아왔던 갑질부터 시작해 횡령 및 주가 조작 등 여러 불법 행위가 밝혀졌고 소비자의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점점 폭락하더니 결국 망하게 되었네요. 저흰 이 일이 액땜이 된 건지 한 드라마가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김열풍이 불어 제조에 수출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럭저럭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었던 회사는 어느새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큰 회사가 되었답니다.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교훈과 함께 회사도 저도 큰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어렵게 얻은 교훈 잊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